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형사소송법 강사 이지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형소법 OT를 드리러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동영상으로 좀 더 많은 분들 뵙고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이 형사소송법이 경찰 시험이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올해 그러니까 2022년부터 2022년 시험이 두 번 실시가 됐어요. 1차, 2차 두 번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같이 생각해 볼게요. 1차, 2차 시험이 두 번 시행이 됐는데 현재 시험이 두 번 본 거죠. 아시겠지만 이제 정리해 보면 헌법이 20점 20문제. 그다음에 경찰학 올해 뭐 문제였죠. 불경찰이었는데 경찰학 40점. 그다음에 형사법 40점. 그래서 총 이제 100문제가 이렇게 40점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형사법 40문제인데 이 형사법 40문제 중에 지난 시간에 이태우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형법이 70%, 형소법이 30%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40문제 30%이기 때문에 형소법이 40문제이기 때문에 12문제 출제가 가장 문제가 적을 수 있어요. 12문제인데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2문제인데 그 40번 문제 매번 40번 문제를 형법, 형사법 통합 문제로 내요. 형법, 형소법 통합 문제로. 그러니까 40번 문제를 형소법 통합 문제로 내니까 엄밀히 말하면 형소법은 전체 문제가 마지막에 한 문제 겹쳐서 내니까 12.5문제예요. 12.5문제. 정확한 출제는 그러니까 형법이 27.5문제. 형법이 27.5문제. 그다음에 그 형소법이 12.5문제. 이게 거의 굳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굳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0.5문제 내는데 요거는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잊어버리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형법, 형소법 통합 문제는 어떤 케이스 문제를 내면서 형법도 내고 형소법 문제도 내는 거예요. 그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좀 여러분 어려워들 하고 이제 특히 외우는 걸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세요. 적용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 형소법 이건 이제 근데 문제 출처가 분명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로스쿨 변호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변호사 시험인 형사법 변호사 시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약간 바꿔서 출제합니다. 변호사 시험을 약간 쉽게 바꿔서 그대로 내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변호사 시험 문제를 약간 바꿔서 출제하기 때문에 이 변시 문제보다 약간 쉽게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제가 대비를 해서 지금 변시 문제를 모두 모아가지고 쉽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대비는 뭐 걱정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는데 형소법만 얘기를 하면 이런 말 좀 재수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12.5문제 중에 여학생들은 11.5문제 우리가 목표가 11점, 남학생들은 10.5문제. 왜냐면 이제 이거는 뭐 남녀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뽑고 적고 뽑고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학생들은 많이 조금 뽑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11.5문제, 남학생들은 10.5문제만 맞으면 뭐 반드시 합격합니다. 형소에서 발목 잡힐 일은 없는 거죠. 이건 반드시 붙는 거예요. 물론 하나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개 정도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개 정도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다 맞거나 한 개 정도 또는 두 개 정도. 남학생들은 다 한 개 틀리거나 세 개 틀리거나 요런 정도가 합격선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문제는 너무 어려우면 제껴도 돼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올해 이제 느꼈는데 올해 형법이 어려웠죠. 올해 형법이 어려워서 지금 노량진에서도 막 학생들 울고 막 이제 강사를 도망다니고 난리도 아닌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동안 얍삽하게 대비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너무 문제가 길고 어려웠기 때문에 맨 마지막 문제가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문제를 결국 못 풀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걸 만약에 맞춘다면 대박이죠. 변호사 저는 이제 그걸 대비해 드리려고 노력할 거야. 변호사 시험 문제를 좀 쉽게 바꾸는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마지막 문제를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제 과목은 아니지만 굳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이태원 선생님 말씀하셨겠지만 형법이 그냥 말씀드릴게요. 형법은 20.5문 딱 정해져 있어요. 형법이 20.5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20.5문제에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형법 총론이 13.5문제 되게 보통 나와요. 그다음에 형법 강론이 14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3분의 1, 3분의 1 이런 비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어느 것 하나 치우침 없이 대비를 하셔야 돼요. 누누이 느끼는 건데 형법은 어렵게 내려고 마음 먹으면
우리가 대책이 안 섭니다. 형법에서 만약에 출제자가 이번 한번 어렵게 내볼까라고 하면 학설도 많고 형법은 또 그 판례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말 약간 치사하게 들지 모르는데 강사 잘못도 아니에요. 어렵게 나오면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형소법은 어렵게 내고 싶어도 어렵게 낼 수 있는 과목이 못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형법은 어떤 범죄에 관한 법이잖아요. 형법은 범죄, 형법은 뭐 총론 관한 법, 형법은 범죄에 관한 법인데 범죄는 그야말로 다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형법 공부하다 보면 느꼈겠지만 강론만 놓고 봐도 살인죄 끝나면 상해죄 나오고 상해죄 끝나면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끝나면 갑자기 절도 나오고 횡령, 배임, 명예훼손 엄청 많이 아니 문서위조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맨 마지막에 공무집행방해까지 매년 나오니까 그래서 근데 이 범죄가 계속 다양한 범죄가 엄청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실 판례도 많고 이거를 대비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 제가 제 과목이니까 굳이 홍보를 하자면은 형소법은 뭐 되게 아시겠지만 형사소송이라는 게 처벌 절차라는 거예요. 처벌 절차. 근데 이 처벌 절차는 어떤 범죄나 똑같다고요. 살인범이든 잡범이든 처벌 절차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중대한 범죄든 경미한 범죄든 처벌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절차이기 때문에 결국 절차라는 것은 한 번만 알아두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알아두면 거기에 맞춰서 다 이 처벌되기 때문에 한 번만 알아두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고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형소법 12.5 문제를 다 맞추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확실하게 합격을 바라신다면요. 확실하게 합격을 바라신다면 물론 여기서도 선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선전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걸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렇고 두 번째 이 12.5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 스타일을 좀 분석해 볼게요. 12.5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12 문제 중에서 형소법만 하면 형소법이 12.5 문제인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제 수는 또 적게 하면서 지문은 많이 내고 싶어요. 이 미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형소법의 특징이 박스형 문제가 나옵니다. 박스형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 잠깐 박스형 문제 얘기하기 전에 그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문제가 통합 문제고 형소법 특징이 있는데 케이스 문제가 있습니다. 케이스 사례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개 이 사례 문제가 박스로 나옵니다.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박스 문제를 낼 때 물론 사례 문제도 내지만 그러니까 사례 문제도 내고 박스 문제 내는데 그래서 이게 5문제인데 사례 문제는 2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례 문제는 당연히 박스죠. 사례 문제는 당연히 박스야. 그런데 박스 문제는 꼭 사례가 아니에요. 이게 말이 이상한데 그래서 박스 문제는 두 가지 스타일 있어요. 개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개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뭐 OX를 표시한 거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OX 표시, OX 뭐 표시 이렇게 두 개를 내요. 그러니까 보통 형법 문제에서 사례 문제 2개가 나오고 사례 문제 2개가 나오고요. 미친 사람들인데 사례 문제 2개가 나오고 아마 올해 이게 거의 굳어가는 것 같아요. 올해 굳어가는 것 같고 사례 문제가 2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개수 문제가 보통 2개. 그다음에 OX 표시가 1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총 5문제가 박스 문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12.5 문제 중에서 박스 문제가 5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형법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서 이 박스형 대비에 좀 철저할 필요가 있는데 더 재앙은 어떻게 되냐면 1차에서는 안 그랬는데 2차에서는 이제 더블 박스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보통 케이스 문제인데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케이스 문제는 당연히 박스 문제예요. 사례 문제는 당연히 박스 문제고 케이스 문제는 박스 문제. 박스 칠 수밖에 없지. 사례를 내놓고 그걸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스 문제, 케이스 사례 문제고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박스에 놓고 지문을 쭉 써놓고 1번, 2번 그래서 틀린 것도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되는 거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OX를 표시하라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총 5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 문제는 2개, 케이스 문제 2개, 박스 문제, 개수 문제 2개, OX 2개 하나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역시 변시의 영향인데 초재앙 문제가 있던 거냐면 보통 이 사례 문제를 2개를 내는데 이 2개 중에 하나는 또 더블 박스 문제를 내요. 박스를 2개를 내. 이런 사례를 읽고 다음에서 골라라 이렇게 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박스 하나도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박스 문제가 2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 박스 문제 이거 다음 사례를 읽고 여기는 모두 시간 엄청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냐? 그러니까 다음 사례를 읽고 몇 개인지를 골라라 이렇게 더블 박스 문제. 그러니까 이중 박스 참고로 이중 박스 문제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중 박스 문제가 사례 문제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박스로 나오는 게 하나 있고 이중 박스로 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결코 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목표는
여기는 하나 버리더라도 이거 하나 이 더블 박스 문제를 버린다. 이게 어떨지 모르지만 맞추려고 노력하겠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형법 형사 특가 통합 문제를 버린다라고 하면 최소한 12.5점은 맞아야 돼요. 나머지는 다 맞아야 된다는 거지. 물론 저로서는 만점을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지만 너무 처음부터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기준을 쫄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해서 형사법 통합 문제나 더블 박스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떨어지는 건 경찰학을 망쳤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형소법에서 그걸 틀어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로 던지는데 이 문제를 읽고 맞췄다면 100% 붙는 거죠. 그러니까 더블 박스 문제나 이런 걸 맞췄다면 100% 붙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케이스 문제 잘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 스타일 문제였습니다. 스타일 문제. 그래서 12.5 문제 중에 5문제가 박스로 나오는데 일반 박스 3개, 그다음에 사례 문제 2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례 문제 2개. 요게 거의 굳어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례 문제는 2문제인데 하나는 더블 박스, 이중 박스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스타일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이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분석을 해보면 12점 요게 스타일 문제였어요. 그럼 내용 볼게요. 내용. 스타일을 먼저 본 거야. 내용 문제는 12.5 문제 중에서 수사법 마지막 수사 범위가 수사하고 증거법만 범위예요. 미친 사람들인데 형소법 전반이 아니라 수사하고 증거법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수사하고 증거법만 시험법인데 수사가 보통 7문제, 그다음에 증거법이 5.5문제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와 증거법이 이렇게 나오죠. 수사와 증거법이 나오고 만약에 이렇게 보통 내는데 케이스 문제 낼 때는 당연히 통합돼서 케이스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문수가 케이스 문제 낼 때는 당연히 통합해서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케이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수사가 7문제, 증거법이 5.5문제인데 여러분들 이게 증거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잖아. 법은 항상 조문하고 판례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조문하고 판례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증거법을 더 어려워하지만 증거법 5.5문제는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증거법 5.5문제는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건 다 맞아야 돼요. 5.5문제를. 케이스 나오더라도 말이 좀 이상해지는데. 근데 수사 7문제. 이건 수사 약간 실무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건 약간 우리가 어려운 문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틀린다면 증거법 쪽으로 틀리는 게 아니라 이 수사 쪽을 많이 틀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지금 경찰 제가 뭐 다른 분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경찰 강사님들이 증거법 쪽을 전혀 잘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막 두문자나 외워라. 밑줄이나 쳐라. 별표를 3개쯤 치렴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못 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보면 설명에서 이 내용만 이해하면 맞출 수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2문자 외워라. 특히 전문 법칙에 들어가면 뭐 난리도 아닙니다. 이제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 목표는 이 증거법을 좀 여러분한테 쉽게 그다음에 좀 설명해서 5.5문제를 다 걷어들이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누가 대비해도 다 대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무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어렵게 되면 여기서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제 경찰입니다. 경찰 형사법 출제 스타일 문제였어요. 살펴봤고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저로서는 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들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중영야도 여기 너무 좋은 시스템 같은데 많이들 들어주시고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로서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다가 지금 고민한 건 전화번호 쓸까 말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쓰진 않고 여러분들 쓰면 협박 문자가 온다는 거예요. 돼지 새끼 뭐 이렇게 협박 문자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쓰지 않는데 여러분 중영야독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한테 제 이름은 이지민이니까요. 형사법 얻은 문제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 받아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드릴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사이트를 충분히 이용하시고요. 다음에 뭐 이런 말 너무 식상하지만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좋은 꿈들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낮에 일하시고 밤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사이트가 중영야독이니까 더더욱 큰 격려의 말씀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좀 더 다른 기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